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40회 기출문제를 풀 시간입니다. 40회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이리저리 막 힘들었을 겁니다. 그때 그리고 꽈락이 많았을 겁니다. 왜냐면 판례가 많고 시간이 오래 걸렸고 좀 저희가 다루지 않은 문제들, 예를 들어 수표 문제 같은 거는 실제로 저희가 다룰 문제는 아닌데 시험 문제에 나오다 보니까 많이 당황하셨고 많이 틀리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과감하게 그때 한번 드렸을 것 같은데, 그런 문제 나오면 찍으라고 그랬어요. 실적으로 그거 맞히려고 그 공부하다 보면 더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그 한 문제 틀리고 나머지 30문제 맞히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일단 1번 문제 보시면 대표자 책임 이론. 이렇게 보면 저희 나라에는 대표자 책임 이론이 없어요. 이게 독일이나 그쪽만 있는 건데, 이제 간단하게 보면 이게 단체 보험의 대표자 그 대표자가 아니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대표자 내가 잘못하면 면책이 되잖아요. 근데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피용이라든지 저희 가족들이 잘못했을 때도 면책을 한다. 저와 동일시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험자의 면책을 넓힌 거잖아요.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얘네들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원래는 저만, 계약자의 고의만, 계약자의 이제 중과실만 면책을 해야 되는데, 그거 가족이나 피용자까지 대표자급을 만든 거죠. 똑같은 계약자다. 너 잘못한 것도 얘가 잘못한 거다. 그래서 보험자의 면책의 논거가 된다. 4번이고, 두 번째 보시면 지금 2번부터 쭉 보면 문제가 다 길어요. 판례가 엄청 많아요. 뒤에 보면은 이게 실적으로 이걸 1분 안에 풀어야 되는데, 1분이 아니죠. 한 50초 안에 풀어야 되거든요. 풀어서 체크하는 시간도 있으니까 50초에 풀어야 되는데, 읽는데도 이게 1분이 넘을 것 같아요. 실적으로. 그래도 해야지 뭐 어떡해요. 자, 2번 다음 설명조 옳은 것은. 자, 1번 보면 뭐 기계 쭉 있죠. 뭐냐면 재조달 가격이라 그러다. 시장 가액, 재조달 가액이라는 게 있어요. 실적으로 이거 감각상각하고 중고 부품 갖다 놓고 그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사고 나면 처음에 있던 걸로 그냥 주겠다. 이런 보험이 있거든요. 이런 거는 이득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효하고, 두 번째는 이제 모두 반드시 이런 얘기, 꼭 이런 문장 나오면, 지문 나오면 틀리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다. 그래서 뭐가 틀렸냐면은 모두 준용한다 그랬는데, 생명보험에서는 그 사망보험 있잖아요. 타인의 사망보험. 거기에서 이제 15세 이하나 이제 약간 좀 떨어지는 분, 그분 사망보험을 하는 거는 무효다. 서면 동기를 받아도 무효다. 그 내용이 있고, 3번은 쭉 보면은 약관 교부 설명의 의무는 상법에 있는 게 아니고 업법 규정이 있는 거예요. 업법 규정. 거꾸로 됐고. 그리고 4번은 유명한 판례거든요. 저희가 기본서 할 때 항상 얘기를 했어요. 주부가 유흥업소에 다니는데 주부라고 속인 건 고지 위반이다. 왜냐면은 보험료를 더 많이 받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고지 의무의 기본이 뭐냐면, 고지 의무를 했냐 안 했냐, 그거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차이는 뭐냐면 저거예요. 보험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냐, 적게 받을 수 있냐,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주부는 만약에 10만 원 받으면 유흥업소 하면은 돈을 좀 더 받아야 된다. 그런 유명한 판례거든요. 자, 3번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문 1번 보면은, 자, 대리상 났죠. 대리상은 권한은 보험자하고 똑같이 보는데 증권을 발행할 적은 아니에요. 보험자에 받아서 줄 권한이 있는데, 그걸 직접 만들어가지고 발행할 권리는 없어요. 교부 의무만, 권리만 있어요. 발행 권한은 없다. 그래서 쭉 보고 나머지들은 중요한 거고, 실제로 3번 같은 경우에는 그 대리상하고 설계사가 보험을 받잖아요. 그럼 바로 보험자에 가서 영수증을 받아야 돼요. 왜냐면은 설계사들이 거의 지인들한테 보험을 들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험을 안 들다가 보험사고 났을 때 그러는 거죠. 보험사한테 내가 이 사람 보험 들었는데 나한테 얘기했는데 얘기를 못했다. 니네 보험사한테 얘기를 못했다. 해달라. 이럴 수 있잖아요. 이게 모랄 해저드거든요. 그렇게 크기 때문에 무조건 보험료를 받으면 영수증을 교부를 해야 돼요. 그런 내용이고, 4번 보면은 속옷보험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속옷보험은 계약을 하고 성립을 하잖아요. 성립하면 미래에 대해서 보험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성립해야 되는데, 이게 계약하고 성립 이전에 이제 책임 기간이
발생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보험 기간은 이만큼인데 책임 기간은 뒤로 가서 전에부터 소급해서 해주는 게 소급보험이에요. 그래서 실적으로 이제 어차피 이 문제는 안 나오잖아요. 올해 안 나오잖아요.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소급보험하고 우리 승낙의제 있잖아요. 승낙적 발생한 담보 있잖아요. 승낙의제라고 하거든요. 그거 비교하는 거. 포인트는 뭐냐면 승낙의제는 상법에서 딱 법적으로 딱 나온 거고 소급보험은 우리 계약. 너랑 나랑 보험자하고 계약자하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계약에 의해서 만드는 게 소급보험이에요. 그렇게만 보시면 돼요. 그 내용이요. 쭉 보면 어느 시기에서 뭐 뒤에서 시작해서 최초 보험 여부와 상관없다. 상관이 있죠. 왜 없지? 옳지 않으니까 상관이 있죠. 자, 보험사는 영리보험자예요. 영리보험사잖아요. 영리기업이에요. 돈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해줘요. 그 증권 설명이나 증권 교부하잖아요. 다 돈을 받아야지 되고 책임기간 그것도 돈을 받은 이후부터 하는 거예요. 성립됐다고 승낙했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성립돼도 초에 보험료를 받아야지 책임을 진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5번 고지임에 관해서 옳은 것은 1번 보면은 쭉 가면 그쵸. 탐지 1번은 탐지 의무라고 그러거든요. 탐지 의무. 내가 아는 것만 알려드리면 돼요. 내가 아는 거 성실히 고지하면 되지 그걸 탐지해서 찾아가서 얘기할 필요는 없다. 그 내용입니다. 1번 그럼 맞는 얘기죠. 자, 멀리 사는 출가한 딸을 피보험자는 타인의 보험이죠. 내가 계약자고 딸이 피보험자니까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딸이 갑선성 결정 진단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고지하지 못했다는 사안에서 딸에게 전화로서도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하였다고 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렇죠?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얘기를 하면 돼요. 이렇게 두 번째 보면 yes, no. 이거는 사실이 있다 없다 그게 아니고 모르겠다. 난 모른다. 이게 모른다는 뜻이거든요. 사안에 이제 청약서 안에 뭐뭐 하면 yes, no 있잖아요. 그거는 난 모른다는 뜻이에요.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부존재가 아니고 모르겠다. 그 얘기예요. 자, 3번 보면은 조금 보면은 자, 청약서상 질문표의 질문에 정직하게 답변하였고 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을 승낙한 이상 고지 의무 위반이 될 수 없으므로 보험자는 질병이 보험기간 개시 등의 일정한 시점 이후에 발생한 것이라는 약관 조항을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계약 전에 질병을 담보하지 않아요. 계약 전에 이제 질병 같은 거 담보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번도 자, 상쭉 보면은 자, 상법상 고지 의무는 보험 계약 당시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보험을 들잖아요. 청약을 하고 승낙을 하잖아요. 그 청약했을 때 고지 의무를 많이 하거든요. 청약 쓰면서 내가 아는 거를 얘기를 하면은 고지 의무를 다 한 거예요. 근데 그 고지 의무 기간이 언제까지냐면 청약했을 그 시점이 아니고 청약하고 승낙할 때까지 성립할 때까지 그 정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당연한 거잖아요. 정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청약할 때 내 병이 없었어요. 근데 중간에 승낙하기 전에 병이 있어서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검진 같은 걸 받았는데 검진 결과가 청약했을 때 몰랐는데 청약 이후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얘기를 해라. 그것도 고지 의무다. 거기까지. 6번 보면 보험증권 나왔죠? 자, 보험계약자가 생명보험증권을 멸시 또는 현저히 훼손하거나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 증권의 재규부를 받기 위해서는 공시 절차, 최고 절차를 밟아 재건 판결을 받아야 된다. 이건 원래는 이제 수표 있잖아요. 채권 같은 거는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증권은 아무것도 아니다. 법적으로 아무것도 아니냐. 그냥 너랑 나랑 보험 들었으니까 약간 증거성? 계약자가 돈을 냈으니까 내가 증권을 줬잖아요. 제가 보험자로 생각하면 치면은 그냥 보험자로서 그냥 준 거예요. 증거성으로 약간 그런 관련성이 있는 거지.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다고 보면 돼요. 그 증권 다시 달려면 다시 줘요. 대신에 보험 재발행했을 때 수수료는 계약자가 부담을 한다. 그것만 현실적으로는 안 그렇지만 계약자가 내라. 처음에는 보험자가 내고 두 번째는 계약자가 내라. 그 뜻입니다. 두 번째 쭉 보면은
자, 보험증권이 보험계약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험계약자의 구사 의무에 관하여 담보를 제공한 제3자에게 교부되었다면 보험자는 보험증권 교부 의무 위반이 된다. 그렇죠? 왜냐면 자, 증권 누구한테 줘야 돼요? 계약자한테 주는 거야. 계약자. 근데 제3자가 계약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무 위반이 되는 거고. 3번 단체 보험계약에서 단체 구성원 또는 그 유족을 보험 수익자로 지정할 때에는 보험증권의 단체 구성원 또는 그 유족에게 교부해야 된다. 계약자한테만 주면 된다. 단체보험. 그럴 때가 있어요. 서면 동의를 받을 때가 있어요. 단체보험은 서면 동의를 안 받아요. 사망보험을 단체보험을 할 때도 수익자 있잖아요. 거의 수익자가 그 직원들이잖아요. 직원들 수익자로 피보험자를 하는데 수익자가 직원들의 법정 상속인이 아니면 그게 이제 대표자 있을 때는 서면 동의를 받아라. 나머지는 안 받아도 된다. 그 내용이고. 자, 4번 보면 보험증권 내용이 정부 옳고 그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음을 약정할 경우에 그 이의 기간은 보험계약의 성립한 증권 교부일부터 1일 그렇죠? 좀 치사하게 나왔죠. 증권을 교부한 날부터 한 달입니다. 한 달. 성립할 때가 아니고 증권을 교부한 날부터 한 달.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요. 한 달이냐, 두 달이냐, 그리고 또 한 달을 내리지 못한다. 그러면 뭐 30일, 20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한 달을 내리지 못한다. 한 달 이상을 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7번 보시면 자, 보험금 청구자가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과도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대안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게 이제 지금 없어졌는데 보험금 상실 조항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런 얘기를 하면 그 전체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얘네들. 근데 지금은 없어요. 쭉 보면은 상법은 이 경우 모든 보험금 청구권이 아니라 보험자 허위 청구를 한 당의 보험 목적물에 대한 청구권만 상실한 것으로 규정한다. 모두 상실한다. 모두. 이 통째로 다 날아가는 거 그냥. 통째로 다 거짓말 한번 시켰다. 위변조했다. 그거. 그래서 없어졌어요. 자, 두 번째 약간의 사기적 청구 조항은 거래상 일반인들이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내용 이어서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자가 고객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중요한 사항이 아니었었다. 4번 보면 자, 피보험자가 실손에게 관한 증빙서류 구비의 어려움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제출한 경우에도 실손 이상의 청구하면 사기적 청구. 이건 너무 과하잖아요. 그냥 내가 실수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거는 그냥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표준 약관에 따라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자의 유죄 판결에 기초된 청구는 사기적 청구로 추정한다. 간주 추정. 간주는 본다. 추정은 다른 반론이 있으면 바뀔 수 있다. 간주는 거의 없어요. 간주는 이제 우리 구조료 있을 때 이제 해상보험 쪽에서 그쪽에 하나 있고 거의 추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8번 수표 나왔죠? 이거는 그냥 3번 찍으세요. 그냥 3번. 아니면 4번 찍으세요. 출제위원 죽으라고 그냥 4번 찍으세요. 이런 것까지는 공부 못해요. 이거 하려면 상법 공부하는 거 두세 배 더 해야 돼요. 그래도 한번 볼까요? 수표는 취한 판례의 입장은 수표의 보험료 지급에 관한 판례에 취하고 있는 입장은 수표는 현금의 지급에 가늠하여 가름은 본다. 지급을 본다. 본 걸로 낸 걸로 본다. 교부한 것이므로 수표를 받은 날부터 보험자의 책임은 개시되지만 이에 해제 조건부 대물 변제이므로 부도시에는 보험료 지급 효과도 소급하여 소멸한다. 그렇군요. 이건 아니고 이제 4번 그냥 4번 답만 볼게요. 그냥 수표가 보험료 지급에 가름하여 교부되면 자 현금하고 똑같다고 보면 돼요. 가름이라는 건 현금 이제 보험료를 냈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교부돼요. 교부 시부터 보험자 책임이 개시되지만 당사자 간의 의사가 분명히 알 때에는 지급을 위하여 교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게 답이에요. 자 이제 9번
보험료 지급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은 쭉 보면 1회 보험료, 2회 해제. 우리는 이제 해지, 취소, 무효했을 때 이렇게 그때 설명했을 때 한 가지로 하자. 해제는 하나. 초회 보험료 안 내면 2달 있다가 그냥 샥 없어진다. 최고할 필요 없고 그냥 유달만 타면 그냥 딱 해제된다. 처음부터 없어진 걸 본다. 그거 하나뿐이 없다 그랬잖아. 해제는. 두 번째 보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그 타인이 동거 가족인 경우에도 보험자는 해지 예고보 최고를 그 타인에게 따로 해야 하겠죠. 당연하겠죠. 가족이라고 안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똑같이 해야 되겠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오랫동안 피보험자가 실제로 보험료를 지급해왔다고 하여도 보험료 지급 지체의 해지 예고보 최고는 보험계약자와 보험 수익자에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피보험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료를 지급하여 왔다면 그 피보험자는 실질적인 보험계약자이므로 보험계약 해지 시 해지 환급금은 명의 차용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명의 대여자한테 해야죠. 명의 대여자. 실적으로 내 거잖아요. 본인. 나를 위해서 누가 했잖아요. 얘는 상관없어요. 얘가 보험료를 갖다 내고 대납을 하도 소용없고 나야 나. 계약자는 나. 대여자.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보험료도 저한테 해지환급도 저한테 줘야 된다. 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전쟁은 담보가 돼요 안 돼요? 원래는 안 됐죠. 왜? 보험자가 담보를 하면 보험사 망하잖아요. 그리고 사고를 어떻게 다 일일이 조사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다른 약정이 있으면 가능하다. 그거예요. 팩트는 그거예요. 그거 하나만 아시면 돼요. 자 보면은 전속 그냥 보험 설계사는 보험 계약자가 개별 약정한 경우에는 전쟁 위험을 담보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전쟁 위험으로 인한 보험사에 대한 면책. 맞는 얘기인데 보험사가 아니에요. 보험 설계사는 체결권이 없어요. 근데 이제 요걸 바꾸면 돼. 예를 들어서 이제 보험 대리점이면 되겠죠. 보험자나 대리점이 다른 약정, 개별 약정이 있으면은 면책을 안 하고 담보할 수 있고 다른 약이 없으면 면책이다.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설계사가 틀렸네. 전쟁 위험의 담보를 개별 약정하거나 특이하게 가입하는 보험 계약자는 전쟁 위험 담보가 없는 보험 계약과 달리 추가 보험료를 내야 된다. 당연한 거 아닐까요? 당연하겠죠. 추가적으로 내야 되겠죠. 담보가 커졌으니까, 위험이 커졌으니까. 보험료는 그 위험에 대비해서 내는 거니까 위험이 요만큼 있을 땐 요만큼 내는 거고 위험이 커졌으면 당연히 많이 추가적으로 내야 되겠죠. 그죠? 자, 4번 대학생이 집회 참가를 봉사하는 경찰의 저지선을 뚫기 위하여 경찰차 내에 하얀병을 투척한 것은 보험자의 면책사인 전쟁 기타 이와 유사한 상태에 해당된다. 실적으로 이게 뭐랄까 데모라고 그러죠. 요새 많이 있나? 옛날에 많이 했었는데 데모는 전쟁하고 상관이 없고 이하 유사한 빠졌어요. 옛날 데모가 없습니다. 데모는 전쟁이 아니다고 보면 돼요. 아니다. 데모는 전쟁이 아니다. 11번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라도 보험자가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 측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권리 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 그렇죠? 당연한 내용. 그렇다. 자, 2번 피보험자가 실종 선고를 받은 경우 보험수익자의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살일은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보험기간 만료일이 아니라 이게 많이 했고 이제 재산보험 하시는 분 있나? 한번 그분은 이제 편하게 마치실 거예요. 언제냐면 재판에 땅땅 아니고 없어진 데 있잖아요. 실종 기간 만료일 그때를 사망한 걸로 봐요. 그때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3번도 이제 쭉 상해보험 소멸시의 기산의 중단의 시효가 다시 진행 시기에는 모든 민병의 해석을 따라야 하고 상법은 4번 상법의 보험금 지금 유예계획을 명정하였지만 보험금 소멸시효 이유는 그건 아니다. 자 12번은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 출재윤이 냈을 때는 이거예요. 우리가 자 보험을 지금 들었는데 지금이 2년이야. 예를 들어 내가 처음 보험 들었을 때는 2년인데 보험 들다 보면 계속 보험이잖아요. 갱신갱신 되다가 어느 순간에 3년을 바뀌었어요. 이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현실은 아니 현실이 아니고 이제 법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내가 2년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난 2년이에요. 얘가 바뀌든 말든 대신에 금감위원회 허락을 받고 걔네들이 이렇게 바꿔라. 얘도 옛날 거 소급해서 해줘라. 그러면 3년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나는 2년이에요. 바뀌었다고 내가 3년이 되는 게 아니고 금감원에서 허락을 해야 돼요. 승낙이 있어야지 저도 3년이 되는 거야. 당연히 되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을 내려고 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3번 자 다음 중 상법상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인 변경 금지 원칙에 관하여 허용되지 아니한 것은 1번 항공기계 재보험에서 고지의무 시 계약 해지권 행사 기간을 2년 후 규정한 약관조항. 계약자가 유효하니까 쭉 보면은 맞고 이제 3번 메인은 그거예요. 절대적인 무효냐 아니냐. 너랑 나랑 사적 원칙이라고 그러잖아요. 너랑 나랑 니네 알아서 해. 니네 계약이잖아. 니네가 알아서 해라. 그런 게 있고 무조건 니네가 알아서 아니고 무조건 이건 안 돼. 그 내용이거든요. 그게 3가지 있거든요. 절대적인 거 15세 미만 심신 자격 진시 박약이지 박약 그런 사람들은 안 된다. 쭉 보면은 자 14번도 쭉 이것도 그냥 넘기시죠. 이것도 14번 넘기시고 15번 손해보험에서 보험가액의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판례한다. 자 당사자 간의 보험가액을 정할 때에는 그 가액을 사고 발생 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맞는 얘기죠. 추정한다. 사고 발생 시 가액이다. 자 운송보험, 선박보험, 적하보험은 보험 가액 불균형 주의를 택하고 있다. 거의 해상보험은 이쪽으로 보는 거예요. 자를 수가 없거든요. 그거를 기간을 자를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본다. 자, 3번 보상 최고 한도액을 기재한 것만으로 기평가 보험이 되지 그쵸? 안 되겠죠. 얼마 딱 정했어요. 근데 이거 언제 할 거냐? 그건 아니죠. 그리고 기평가를 이거 있어요. 이제 기평가를 했죠. 4번 그런가? 그래. 기평가를 해서 일단 나 얼마 10억 사고 나면 10억 줘 했는데 사고가 났어. 근데 그때 봤더니 5억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고 났을 때하고 기평가한 거 차이가 많잖아요. 그럴 때는 사고 난 걸로 할 수 있는 거 기평가 됐어도 할 수 있다. 이제 올해 시험 문제 그거 나와요. 됐습니다. 4번 기평가 보험 계약의 경우에는 추가 보험 계약으로 평가액을 감액 또는 증액할 수 있죠? 왜 없지? 있죠. 있다. 16번 중복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복보험이 성립하려면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에 관하여 보험사고 및 피보험자 그리고 보험기간이 완전히 반드시 꼭 틀리다 그랬죠. 중복만 하면 돼요. 이렇게 되든 중간에 중복만 돼 있는 기간만 있으면 중복보험이라 되는 거야.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만약 2개를 들었어. 예를 들어 2-3개를 들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된 게 아니고 겹치는 부분만 있으면 된다. 그 얘기만 하시면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중복보험 계약을 체결한 수인의 보험자 중 그 인헬에 대한 권리 포기는 다른 보험 권리자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제 많이 했죠 이거는. 그리고 시험 문제 계속 기출문제 계속 나왔잖아요. 이것도 3번 보험계약자가 통지 의무를 게을리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사기로 인한 중복계약이 체결됐다 추정하지 않는 맞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되죠. 보면은 게을리했다고 그거를 사기란 거는 고의가 좀 들어가야 돼요. 내가 알고 해야지 사기지 모르고 하는 건 사기가 아니죠. 자, 중복보험이 성립되면 각 보험자는 보험가 또는 보험 금액 한도 내에서 연대 책임입니다. 가액은 한 번 나와. 가액은 구조료에서만 가액이 나오고 거의 이제 금액이라고 보면 돼요. 금액. 자, 상법상 방어 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방어 비용하고 손해 방지 의무가 있어요. 그거하고 많이 비교를 하는데 결론은 손해 방지 의무는 똑같아요.
사고 났을 때 손해가 더 커지지 않게 하는 건데 실은 방어 비용은 허락을 받고 해야지 그걸 다 주는 거고 허락받지 않는 거는 안 해주고 손해방지 비용은 다 해주는 거. 손해를 받든 안 받든 필요비, 유익비 다 준다. 자, 1번 피보험자가 제3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 필요 비용이 필요 또는 유익 아니 필요 비용만 주는 것이 보험의 목적에 포함한 것은 다. 2번 피보험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그 비용을 선급으로 옳지 않은 1번이네. 그러면 1번 맞죠? 자, 보험자는 선급으로 청구할 수 있고 피보험자 담보의 제공 또는 공탁으로서 재판의 집행을 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액 내에서 그 담보의 제공 공탁을 청구할 수 있죠. 그렇죠? 4번 피보험자에 지급한 소송 비용, 변호사 비용, 중재 하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의 사전 동의 없이 지급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비용으로 볼 수 없다는 약관으로는 무효이다. 자, 18번 자, 보험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보면 보증보험 그건 제일 어려워요. 보증보험 나오면은 좀 어려워요. 자,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보증보험 계약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에 배상을 할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보험자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뭔 얘기야? 거꾸로 되는 거야. 보험자가 거꾸로죠. 그러니까 이건 일반적인 보험. 일반적인 보험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계약자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보험자잖아요. 보험자가 누구한테 줘요? 계약자 말고 수익자한테 돈을 주고 계약자한테 돈을 뺏어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돈을 뺏어오는 거. 계약자가 보험자한테 가서 돈 달라는 게 아니고 보험자가 계약자한테 뺏어오는 거야. 이게 거꾸로 돼. 그때 한번 기본서 할 때 이렇게 한번 그림 그려서 한번 해봤죠. 그렇죠? 뺏어오는 거예요. 자, 2번 보면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계약상의 채무 불이행 또는 법률상의 의무 불이행으로 입은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고 보증보험계약은 그 성질이 반하지 않는 데한 보증 채무 관련 민법 규정하고 보면 사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있는 경우에도 이에 대하여 피보험자 책임 있는 사유가 아닌 한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치 못한다. 돈을 줘야 된다는 거지. 보증보험 자체가 고의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보증보험을 드는 거거든요. 1번 보험사가 좀 틀려요. 19번 책임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보면 책임보험 경우에도 중복보험에 관한 상법 규정이 준용됨으로써 피보험자가 동일한 사고로 제3자에게 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수개의 책임보험 계약이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에 초과하는 경우 그 각 보험자는 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연대 책임 부담. 말은 긴데 이제 보험자 한 명이 있고 보험자가 여러 명, 1명, 2명, 3명 있는데 보험자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되냐? 연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어디까지 들어야 되냐? 책임을 보험금액 한도에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 넘는 건 안 주면 되는 거잖아요. 간단한 얘기예요. 말을 좀 길게 나왔는데 그냥 보험금액 안에서 내가 돈 다 주면 돼요. 연대에서. 그러니까 A, B 보험사가 있는데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들어서 이렇게 보험 가액을 드는 거야. 금액을 들었어요. 그러면 책임보험 사고가 손해를 얼마 입혔어요? 만약에 6,000만 원 입혔다. 그러면 한도 내에서 다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2번 피보험자가 보험자의 지시에 의하여 제3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 필요비행의 손해액을 가산한 금액이 보험 가액을 초과할 때에는 보험자는 이를 부담한다. 근데 책임보험 자체가 가액이라는 개념이 없거든요. 책임보험 가액이 없잖아요. 가액을 어떻게 잡아? 그렇죠? 그래서 가액을 이건 틀린 거고 답은 1번이잖아요. 1번이고 요거는 틀린 거고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제3자가 그 배상을 받기 전에는 제3자의 피해 구제를 위해 보험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 지급할 수 없죠.
책임보험은 누구를?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보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먼저 다 피해를 복구하기 전에는 피보험자 돈을 안 주겠다 그 얘기거든요. 없다. 그래서 틀린 거고, 제3자는 피보험자 책임일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 가액 없고 보험금액 청구할 수 있다. 그죠? 자, 운송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러니까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해상보험에서 그 파트 있잖아요. 운송보험하고 해상보험하고 적하보험하고 선비보험 이런 거, 그런 거에서 한 파트당 한 문제씩 꼭 나오고, 이건 바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판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법조 문자는 그것만 딱딱딱 구분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운송보험 나왔죠? 자, 1번 보면은 운송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은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때로부터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그렇죠? 운송보험증권은 요식증권이기 때문에 상법에 규정된 기재사항의 일부를 기재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은 무효. 그러니까 요식증권은 맞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엄격하지는 않아요. 이렇게까지 엄격하지 않다. 무효는 아니다. 자, 3번 운송보험계약 중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증가되었음을 입증할 때에는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겠죠. 운송보험계약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운송이 필요에 의하여 일시 운송을 중지하거나 운송의 노선 또는 방법을 변경하였다는 보험계약은 유효한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우리 해상보험에서 2로 갔다 다시 오거나, 조금이라 갔다 다시 이렇게 오거나, 갔다 뒤로 이제 후진해 그대로 다시 와서 정해진 루트로 가도 안 되는 거죠. 해상보험에서는 안 되는데 운송보험은 가능하다. 자, 21번 보면 해상보험 계약상 보험자의 면책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보면은 선박 또는 운임을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발항 당시 안전하게 항해를 하기에 필요한 준비를 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비치지 않음으로 생긴 손해. 이게 가망 능력 상실이거든요. 이랬을 때는 면책한다. 적하를 보험에 붙인 보험에 붙인 경우에 용선자, 송화인 또는 수화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생긴 손해는 면책이다. 적하보험에서 운송인의 그러니까 가망 능력 주의는 선박, 운임보험 같은 거 있잖아요. 적하보험 이런 데만 있고 여기선 없어요. 적하보험에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배에 대해서는 가망 능력에 대해서 뭐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적하보험은 크게 없잖아요. 그 물건에 대해서 보험을 붙이는 거니까. 자, 22번 해상보험에 있어 항해의 변경 또는 항로의 변경이 나왔죠? 변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선박보험계약에서 정한 발항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면책된다. 항상 지정된 데에서 지정된 항로로 가서 지정된 항구로 가는 거다. 선박보험계약의 책임 개시 후 보험계약에 정해진 도착항이 보험계약자의 책임 없는 계약자의 책임 없는 사유인 전쟁이나 항구의 봉쇄로 변경된 경우 보험자는 그 후의 사고에 대하여 면책된다. 정당한 사유인데 왜 면책돼요? 정당한 사유 없이, 항상 정당한 사유 없이 여긴 있으니까. 자, 23번 옳지 않은 것은, 보험자 1번 보험자의 대의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는 상법 쭉 있죠.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개별 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에 적용되겠죠. 그러려니 하세요. 그냥 그렇구나. 그래서 이런 거를 일일이 뭐 몇 조 공부하기 좀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대충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면은 적용하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크게. 그리고 이 지문 4개 중에 확실히 모르는 거, 확실히 틀린 거를 골라내시면 되거든요. 이제 3번 보면은 자동차 종합보험 보통약관, 피보험자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 또는 피보험자의 개념에 포함시킨다는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의 피용 운전기사는 제3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에 해당된다. 1차만 공부하신 분은 어려우실 거예요. 2차 하신 분은 이제 피보험자 쭉 나오거든요. 그 중에 이제 피용 운전기사라고 나오거든요. 그것도
피보험자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24번. 보험 위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험 위부가 이루어지면 보험자는 그 보험의 목적에 관한 피보험자의 모든 권리를 그쵸? 취득하고 일부 보험에 아니죠. 일부 보험은 일부만 해야 되겠죠. 비율만큼 해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뭐 보험 가액분의 금액 해가지고 일부만 해야지 전부 보험 똑같이 하면 안 되겠죠. 자, 2번 위부에 관한 보험자의 승인은 입증상의 문제뿐 위부의 요건이에요. 위부는 절대적인 거다. 조건 이런 걸 붙일 수 없고 절대적인 거다. 선박이 보험사고로 인하여 심하게 훼손되어 이를 수선할 경우에 그 비용이 보험 가액을 초과하더라도 초과하리라고 예상되는 피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을 보험자에게 위부하고 보험료 전부를 청구. 이게 정의예요. 보험 위부의 정의예요. 자, 위부는 어떤 조건이나 기한을 정할 수 없다. 자, 25번 책임보험이 있어 피보험자의 변제 등의 통지와 보험금의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와, 이것도 그쵸? 1번 한번 읽어보죠.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변제, 승인, 화해 또는 재판으로 인하여 채무를 이행할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해야 된다. 원래는 이제 확정됐을 때, 처음에 이제 언제 통지 의무는 언제 하냐면 보험자가 이제 처음에 사고 났을 때 하고 뭐 재판이나 이렇게 했을 때 확정됐을 때 있잖아요. 손해가 딱 확정됐을 때, 그때 이제 2번만 하시면 돼요. 이번 피보험자가 보험자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제3자에 대하여 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현지화 기부당한 것이 아니며 보험자는 면책되지 않겠죠. 보험자는 특별한 기간이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제3자의 채무 확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겠죠.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제3자의 채무 확정 시 보험금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죠. 자, 26번 화재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화재보험자는 화재의 소방 또는 손해 감소에 필요한 조치에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그렇죠.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집합보험, 그쵸?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할 때는 그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기간 중에 수시로 교체될 경우에는 보험자의 체결시, 그걸 어떻게 수시로 교체가 되는 체결시 어떻게 알아요? 사고 났을 때, 보험 사고 나거나 불났을 때 그때 있던 걸로 해야지. 체결시 계속 바뀐다는데 그걸 어떻게 예측을 어떻게 해요? 그렇죠. 현존한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다. 화재 보험 증권에는 무효와 실권 사유가 기재해야 된다. 저는 쭉 하고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자, 넘기시고 이제 27번. 손해보험에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손해방지 경감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보험자가 손해방지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비용 상한 의무 배제 약관 조항이나, 아이고, 손해방지 비용과 보상액의 합계액이 보험 금액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보상하는 약관 상법은 안 되겠죠. 손해방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불을 끄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금액이 넘었네? 그럼 쳐다보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보험 금액이 불이 타고 있어요. 자동차 타고 가다가 사고 나서 불 타면은 보험 금액이 얼마인지 그걸 어떻게 일단 끄고 봐야지. 어떻게든 돈이 얼마 들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효다. 2번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소송 통지 의무는 피보험자의 손해방지 경감 의무에 관한 해당하며, 이는 보험자에게 소송이 관여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보험자는 적정 손해액 이상 손해액에 대하여 보상 의무는 없다. 쭉 넘어가고 이제 한 번만 읽어보시고 4번 보면 보험사고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피보험자 법률상 책임 여부 판단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피보험자는 손해 확대 방지를 위한 긴급한 해결을 해서는 왜 해야죠. 그렇죠. 비록 손해방지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보험자는 손해방지 비용을 부담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또 있어요. 손해방지 이제 부담보 1번보는 부담보 조항이 있잖아요. 이거는 불이익하잖아. 우리가 많이 했잖아. 불이익하면 무효다. 그죠? 작성자 불이익하다.
28번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만취 상태에서 잠을 자다가 구도 중에 구토물이 기도를 막아 피보험자의 사망한 경우에 상해보험의 외래성이 인정되겠죠. 외래성은 밖에서 온 게 외래. 자, 상해보험은 세 가지를 줘요. 외래성, 급격성, 우연성. 그러니까 외래성은 밖에서 오면은 외래성이고, 급격은 갑자기 오면 급격성이고, 우연성은 우연하면 되는 거고, 고의만 아니면 된다. 1번은 틀린 게 1번이 틀렸네. 예. 2번 상해보험에서 담보되는 위험으로서 상해는 그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의 외부로부터, 그렇죠? 외래성 작용하는 것을 말하고, 신체 질병 같은 내부적인 원인에 기인한 것은 질병보험의 대상이 되죠. 상해보험은 밖에서, 질병보험은 안에서. 자, 피보험자가 방 안에 술을 취한 채 선풍기를 틀어놓고 자다가 사망한 경우에 주치와 선풍기 틀고 잔 것은 모두 외래석으로 해석해야 되고, 자, 질병보험에 관하여 상해보험과 유사한 점이 고려하여 상해보험 규정을 일부 준용토로 하고 있다. 자, 29번 다음 중 임보험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에 인한 사고에 대하여 생명보험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렇겠죠? 당연하겠죠. 고의인데. 자, 고의는 되는 거 한 가지 있다고 그랬죠. 보증보험. 네.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생명보험 약관 규정은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 변경금치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이게 탈도 많고 말도 많습니다. 이게 자살 왜 줘야 되냐? 고의인데 왜 줘요? 하지만 2년이 지나면 진짜 죽으려고 보험 들지는 않았다. 2년이면 회유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고의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잘 모르겠어요. 아니라니까 아닌 거죠. 자, 승낙전 사고 담보의 요건과 관련하여 임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가 적격 피보험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청약의 거절 사유에 해당되지. 자, 우리는 이제 손해보험은 검진 같은 거 안 받는데, 이제 예를 들어 암보험을 드는데 이 피보험자가 암에 걸렸을 수도 있고 안 걸렸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걸렸는데 모르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험 들기 전에 그 검진 받고 와라. 보험의라 그래요. 보험의 그 사람한테 검진 받고 그 사람한테 얘기하고 와라. 근데 이걸 안 받았어. 막 암에 걸렸어. 그럼 보험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죠.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이제 30번. 4번이 있었네. 자,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임보험계약에서 사고가 보험 수익자의 중대한 과실에 인한 경우에 보험자가 면책이 인정되지 않게. 그렇죠? 그 보험 수익자가 중대한 과실의 경우에는 보험자 면책되지 않습니다. 사망보험에서는 과실이니까 중대한 이제 고의만 아니면 되는데, 자, 이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2차 하신 분인데 다수의 수익자가 있어요. 다수의 수익자가 한 명이 고의로 이제 보험사를 일으킨 거예요. 생명보험. 예를 들어 이제 어떻게 말하냐, A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죽으면 여러 명이 이제 수익자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지정하면 되잖아요, 계약자가. 근데 수익자, 그 많은 다수의 수익자 중에 한 명이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킨 거야. 죽인 거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냐? 전체가 면책되는 게 아니고 그 수익자에 갈 것만 면책, 고의를 한 사람만 면책으로 보면 돼요. 이제 2차 하시는 분은 아시겠죠? 1차 하시는 분은 그냥 그렇구나 넘어가시면 돼요. 30번 약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야, 이게 자동차 보면 그 판례가 제일 많은 게 자동차 보험이에요. 이거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1번 자동차 무면허 운전 면책 약관의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유효한 것으로 적용될 수 있지만 중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대한 효력이 없다는 거 보면 그렇구나. 음주사고, 음주운전자의 경우는 비음주 운전자의 경우에 비하여 보험사고 발생이 가능성이 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많음을 부인할 수 없는 일이나 그 정도의 사고 발생 가능성에 관한 개인차는 보험에 있어서 구성원은 간의 위험의 동질성을 해칠 정도가 아니라는 근거하에 음주운전 면책 약관에 대한 한정적 무효로 본다. 중과실이야, 중과실. 음주운전 중과실이다. 피보험자의
운전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는 것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으로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미착용 감액 약관은 상법 규정들에 반하여 무효인 것으로 본다. 이게 그러니까 사고가 나면은 안전벨트를 안 매잖아요. 그러면 과실을 잡아요. 20% 과실을 잡는데 그거는 자손이잖아요. 자기 신체 있잖아요. 자손 대인 원, 투 자손 자차 있는데 자손에 한한 거예요. 한한 거. 계속보험료 지급지체의 경우 보험자의 최고 후 해지권 행사의 법규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미납 사실을 알려주고 이를 납부할 기회를 줌으로써 불축의 손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보험료의 납입 최고하면서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고 납입 유예 기간을 경과하며 별도의 의사 표시 없이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해지 예고부 최고 약관은 무효인 것으로 본다. 그렇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말은 근데 이거 일부라는 어떻게 읽어 이거를? 그러니까 결론은 해지 예고부는 무효해 보여. 그냥 판례하면은 이제 우리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보험료를 계속 보면 냈어요. 내다가 이제 안 낸 거야. 그러면 기다려요. 2달 기다렸다가 2달 딱 되면 해지하는 게 아니고 보험료 내세요. 최고 독촉을 해요. 내세요. 얘기를 해요. 그래도 안 내면 10일 미중과 10일 있다가 해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지를 하는 거지. 이제 해지 예고부 최고는 쭉 가다가 해지가 안 되잖아요. 이제 보험료를 안 내잖아요. 그 기간 지나고 한 달, 2달 지나면 2달 되면 땡. 그래서 해지된다. 그건데 무효다. 그거는 무효다. 그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한 거예요. 31번 생명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망과 생존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는 생명보험자다. 당연한 얘기죠. 생명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는 자연으로서 피보험자.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는 생존이나 사망에 관하여 보험이 붙여진 자로 자연인만을 의미한다. 법인은 왜 안 될까요? 생명보험에서 쉽게 말하면은 법인이 관계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법인이 자연인과 법인이 있는데 자연인은 우리 일반 사람이고 법인은 법에서 만든 거예요. 우리 법인 사업장 많잖아요. 그 사람이 예를 들어 법인이 아플 수는 없고 관계될 수도 없고 다칠 수도 없고 교통사고 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안 되고 얘네들은 자연인만 한다. 대신에 걔네는 손해보험 된다 안 된다? 된다. 손해보험은 된다. 생명보험은 안 된다. 32번. 자, 생명보험 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보험증권에는 보험계약 종류가 기재되어야 하겠죠. 생명보험계약의 체계로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고 보험자는 얘기했잖아. 아까도 얘기할 게 돈을 줘야지 나도 한다는 거죠. 나는 보험자잖아요. 보험자가 항상 돈을 받아야지 나는 주는 거예요. 대가성으로. 서로 대가성으로 해야죠. 쌍무 계약. 3번 보면은 생명보험증권에 보험수익자를 기재한 경우에는 그 주소에 성명을 기재한 것으로 족하다. 생년월일 주소 성명 생년월일 누군지 알아야죠. 왜냐하면 보험금을 받을 자잖아요. 생년월일도 넣어야 된다. 자, 3번 생명보험증권은 보험계약에는 증거 해당된다. 증거. 그렇다. 자, 33번 이제 거의 다 왔어요. 7문제, 8문제 나왔습니다. 자, 보험 수익자의 지정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보험 수익자의 지정 변경은 형성권에 해당하므로 보험자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험자에 통지해야 돼. 그쵸?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시험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항상 그러죠. 자, 변경하거나 지정하거나 할 때 누가 한다 그랬죠? 계약자가 할 수 있어요. 대신에 계약자가 지정하고 변경 아무 때나 할 수 있는데 A가 있는데 A가 싫어서 B, C 아무나 할 수 있는데 대신에 보험자한테 얘기해 줘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제 많이 했었죠. 얘기하는 도중에 피보험자가 죽은 거죠. 보험사고가 일어났다. 보험사고는 보험금이 나오게 하는 사고인데 그렇게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죠? 그래서 많이 풀었죠. 결론은 보험자한테 대항할 수 없다. 누가? 진짜 권리가 있는 수익자 B가 대항할 수 없고 어떻게 해야 돼요? A한테 돈 뺏어야죠. 부당 이등했으니까 돈 달라고 소송을 가야 되겠죠.
자, 자, 2번 보험 수익자가 보험 존속 중에 사망할 때는 보험자는 다시 보험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겠죠. 아무 때나 할 수 있으니까. 보험 기간 중 보험 수익자가 사망한 후 보험계약자가 보험 수익자 지정권을 행사하지 않고 사망할 경우에 보험 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 수익자가 된다. 4번. 자, 요 얘기예요. 지금 얘기한 게 보험계약자가 계약 체결 후 보험 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하고 이를 보험자에 대하여 통지하지 않은 경우. 그럼 누구라고? 변경 전에 수익자를 알고 있는 거잖아요. 보험자가. 그죠? 그 효력이 발생이 왜? 효력은 발생하죠. 효력은 발생하는데 대신에 대항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대항할 수 없다. 따질 수 없다. 니네들이 잘못했잖아. 내가 보험자예요. 나는 A로 알고 있었어. 니네가 B로 바꾸든 C로 바꾸든 나한테 얘기를 안 했으니까 니네 잘못이다.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마. 나는 A, 증권에 A라고 써있게 A한테 돈 준 것 뿐이야. 니네들이 알아서 해. 34번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은 보험계약자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자기의 생명보험 계약을 할 수 있다. 있죠.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계약에서 그 타인의 권리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수익의 의사표시가 필요 없다. 필요 없어요.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은 보험 계약자가 자신이 아닌 타인을 보험계약자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타인의 생명보험을 할 수 있고, 그렇다. 타인을 위한 보험도 보험료 지급 의무는 보험계약에 부담하는 원칙이지만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보험료를 지급할 경우도 있다. 경우도 있다는 말. 그냥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더 들어가면 쉽게 말하면 보험이 있어요. 이게 누구 거냐면은 저기 거야. 타인이니까 딴 사람 수익자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계약자가 돈이 많아, 아니 돈이 없어. 이제 채무를 누구한테 썼거나 추심이라고 그래요. 돈을 나한테 받으러 오잖아요. 그러면 이 보험금을 뺏어갈 수 있어요. 얘네들이. 그랬을 때 이제 보험이 해지되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냐? 특별 해지. 그런 게 있다. 35번. 자, 인보험에서는 요새 전에는 이제 40문제에서 두세 문제뿐이 안 나왔거든요. 인보험 파트, 생명보험 파트. 근데 한 10문제 가까이 나오면 다 길어요. 다 판례니까 인보험 파트에 다 판례예요. 근데 내용은 읽어보면 별거 아닌데 읽는 게 너무 오래 걸린다 이거죠. 그러면 자, 옳지 않은 것은 자, 잠깐만. 3번 보면은 자,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가 자기의 책임 개시일로부터 2년 후 자사로 보험 수익자가 재해 사망 특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한 경우, 자, 보험자가 특약에 기한 재해 사망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지급을 거절하였다면 보험 수익자의 재해 사망 보험금 청구권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더라도 보험자의 소멸시효 향변은 권리 남용에 해당된다. 결론은 그거예요. 소멸시효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인데 그게 지난 거예요. 지나면 보험자는 아야 지났잖아. 책임 못 져. 할 수 있겠죠. 그 내용을 이렇게 길게 한 거예요. 뭐 4번 다른 것 한번 읽어보시고, 그러니까 어차피 판례를 다시 할 거예요. 이제 한번 이거 풀어드리고 저희가 기본서 지금 하고 있는데 기본서 끝나면 기초죠. 이제 기초 끝나면 판례 이제 시험 보기 전에 한두 달 전에 판례를 쭉 하고, 만약에 이제 시험 예를 들어 3번 같은 거 어떻게 푸냐면 판례는 바뀌지가 않아요. 뭐가 안 바뀌냐면 앞에 중간에 안 바뀌어요. 뒤에만 바뀌어요. 보면은 권리 남용 해당되지 아니한다, 해당된다, 그것만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이 판례가 뭔가 쭉 나가서 핵심 단어 시효의 완성, 그거 동그라미 치고 밑에만 보면 돼요. 시효의 완성하면 보험자는 책임을 면할 수 있다. 그것만 보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지문 나오면 다 읽는 게 아니고 중간에 딱 봐서 시효네? 그러면 권리 남용 해당되지 않는다. 그쵸? 그거만 보고 딱딱 해야 돼요. 그래야지 1분 안에 이거 다 풀죠. 그리고 4번 같은 거 어떻게 풀 거예요? 이거를 언제 읽을 거예요? 자, 30번 보시면, 자, 생명보험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사망 사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피보험자가 2번 볼래요. 그냥 2번.
피보험자가 술에 취한 나머지 판단 능력이 극히 저하된 상태에서 신병을 비관하는 넋두리를 하고 베란다에서 뛰어내린다는 등 객기를 부리다가 마침내 진짜 죽어버린다는 죽을래 하다가 진짜 뛴 거예요. 마침내 음주로 인한 병적인 명전으로 인하여 충동적으로 베란다에 뛰어내려 사망한 경우에 이는 보험 약관상 죄에 해당되죠. 사망보험은 지급 대상이 되죠. 판단 능력이 없을 때, 자살도 판단 능력이 없는 거. 내가 열받아서 뭐 훅 해가지고 뭐 떨어졌다, 뭐 칼로 이렇게 했다. 그래도 다 주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다. 고의가 아니다. 그래서 주는 거예요. 37번. 자, 임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체보험계약 4번 볼게요. 단체보험계약은 반드시 그 구성원인 피보험자의 전원의 서명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단체 협약 작성 시 있으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많이 이제 단체보험도 많이 얘기를 드렸고, 그러니까 단체보험에서 요거 말고 나올 수 있는 거 아까 얘기한 거 있잖아요. 단체보험에 사망보험 할 때 피보험자의 수익자, 피보험자가 수익자가 되거나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수익자, 그쵸? 사망보험은 피보험자가 죽어야 되니까 피보험자가 돈을 못 찾으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피보험자의 수익자, 상속인이 아니면 그때 서면 동의 받고 아니면 안 받아도 된다. 대신에 단체 협약이 있어야 된다. 자, 38번. 자동차 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대물 배상 책임 보험이란, 대물이 왜 나올까요? 우린 대인인데. 그쵸? 하여간 대물에서 피보험자가 자동차의 사고로 타인의 재하의 손해를 제3자에게 배상 제약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는 책임보험이고, 그렇죠? 여기에는 자동차에 싣고 있는 물건 또는 운송적인 물건은 안 줘요. 자동차에 대해서 얘가 잘못했을 때 들이받았을 때 얘에 대해서 하는 거고, 자기 운송적인 물건은 운송보험에서 해야죠. 육상 운송보험에서 하는 거지. 따로 드는 거고. 되죠. 39번. 자, 임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보면은 임보험 계약의 보험사고는 상해 질병이나 사망, 보험사고 발생 경우는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죠. 그죠? 맞다. 2번 단체 생명보험의 경우 구성원이 단체에서 탈락되면, 그죠? 같이 회사를 다니다가 얘가 이제 퇴사를 한 거예요. 그 구성에 대한 보험 관계는 자동적으로 아니죠. 원해야 되는 거. 나 이걸로 전환해 주세요. 원해야지 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3번 상해보험 계약에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더라도 보험자는 제3자 되면 보험자 대행이 인정하지 않. 다른 약정이 있으면 제3보험, 원래 상해보험에 있다? 없다. 대의는 없어요. 생명보험 없지만 서로 다른 약정이 있거나 얘기를 이제 서로 나하고 맞으면 돼요. 그러니까 있게 하자. 그러면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 네, 4번. 자,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도록 한 상법 규정은 이거 맞는 얘기인데? 뭐죠? 자, 뭐죠? 맞는 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명 동의를 얻도록 한 상법의 규정은 강행, 무조건 강행이잖아요. 강행. 맞는 얘기인데? 그러면 다시. 그럼 1번 임보험의 보험사고는 상해의 질병, 상해와 사망. 보험사고라는 경우는 임보험의 보험사고는 상해, 질병, 사망에 빠졌구만. 그죠? 2번은 자동적으로 그러면 틀리고, 보면은 보험자 대리를 인정할 수 있어요. 약정이 있으면. 일단 자, 4번, 40번 마지막. 이제 다 왔네. 오우, 길다. 옳지 않은 것은. 그러면 세 가지가 오는 거니까 3번 볼게요. 3번. 자, 지역병원에서 실시한 복부 CT 촬영 결과 후복막강에 종괴가 발견되어 대학병원에서 입원하여 후복막 악성 신생물 진단을 받아
절제 수술을 받았다가 감염으로 인한 상세불명의 폐혈증, 폐렴 원인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아이고 힘드네.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질병의 암을 치료 위한 개복 수술에 인하여 증가된 감염의 위험, 현실화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고 발생한 원인, 병원, 의료진의 의료 과실이 하였는지 여부에는 무관하게 이 사건 보험자는 면책된다. 그러니까 틀린 걸 찾으면 뭘 틀냐, 의료 사고가 있냐 없냐 그거예요. 그냥 메인은 그거야. 자, 이 사람이 아파서 왔어요. 질병이 상해건 상관이 없어. 예를 들어서 아파서 왔는데 지금 보면은 뭐 후복막경 해가지고 뭐 대학병원에 가서 신생물, 그러니까 암이야, 암을 발견돼가 수술을 하는데 질병이잖아요. 수술을 하는데 의료 사고가 있었어요. 의료 사고로 해서 이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재해보험에 상해잖아요. 의료 사고 있으면, 없으면 질병이지만 재해사고, 의료 사고 있으면 상해보험으로 본다. 말은 그런데 결론이 이거예요. 그냥 의료사, 그러니까 틀린 지문은 맨 끝에 보면 단어가 뭐냐면 의료 과실이 기여하였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아니죠. 의료 과실이 있으면 상해지, 상해.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자, 다 끝났죠. 1시간 정도 걸렸죠. 자, 40분 어때요? 40회 문제 풀어보시니까 어때요? 길죠? 길고 좀 어렵고, 그리고 제가 몇 개 하지 말라는 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틀려도 돼요. 그냥 그거 틀려도 되고, 맞을 수 있는 거 보면은 다 어렵진 않아요. 어렵지 않고, 기초 지금 할 때, 기본 강의 할 때, 기초 강의 할 때 많이 이제 언급하고 다루고, 그대로 나온 것도 몇 개 있었죠. 제가 얘기한 거, 그죠? 그러니까 그대로 그런 것만 위주로 해가지고 맞히면 돼요. 그래서 꼭 80점, 90점 맞힐 필요 없고 60점 이상만 맞으면 돼요. 계약법은 이렇게 나오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올해 이제 저번 시간에 40일에 좀 쉽게 나왔잖아요. 좀 짧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39회도 좀 짧아요. 이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읽어보고 너무 의기소침하시고 하지 마시고, 그냥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그냥 편하게 이렇게 나올 수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다음에는 39회 다음 주에 한번 그때 만나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